작물에게는 열매 하나가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확보해야 할 잎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보통 60장, 큰 수박도 60장 내외입니다. 포도도 당연히 한 송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잎수가 있죠. 이것도 품종별 송이 크기가 다르니 한 송이를 키우기 위한 잎수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캠벨러리 포도는 보통 한 송이당 적정 잎수는 일반적으로 12장에서 15장이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포도 2송이를 달면 그 배수인 24장이나 30장을 달아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몇 장만 더 여유를 두더군요. 이 점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농장마다 재배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송이에 몇 개의 알을 두냐에 따라 잎 확보 수도 다르겠죠. 캠벨러리 한 송이당 알 수도 농가마다 다르더군요. 보통은 7, 80개 알을 둔다는데 이것도 자료마다 다르더군요. 저도 포도 농사를 짓고 얼마 안 되어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포도 적정 잎 확보수보다 잎을 훨씬 더 많이 두면 그 잎에서도 만든 광합성 양분이 더 보태어 송이가 더 커지거나 하다못해 맛이라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전 손바닥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도 옛날 제가 했던 대로 생각하는 분이 많더군요. 어쩌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서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겪은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실 땐 포도가 2023년 손바닥 농장 포도입니다. 포도라기보다는 산머루로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포도가 개화하고 결실될 때 제대로 결실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위 꽃들이 현상입니다. 그렇게 좋다는 것 온갖 것을 시비해도 작년에도 결실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작년 결실 모습입니다. 이 포도는 원래 우리 포도 결실 모습입니다. 아직 알속기 및 다듬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포도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포도는 고라니 지키는 경계변에 심어서 키우다 보니 장소가 좁아 포도 줄기를 위로 말아 키웁니다. 처음부터 순이 자라는 대로 집게를 이용하여 위로 묶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가 개화 결실할 무렵은 줄기가 똑바로 위로 솟아있을 때입니다. 원래는 줄기 유인을 달리하였습니다. 개화 전에는 순을 수평으로 유인하였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꽃들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나무는 자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수는 꽃을 피웠다가도 열매를 달았다가도 기회만 생기면 떨쳐버리고 마구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놈들에게 자라려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줄기를 수평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알다시피 나무는 세우면 양분 흐름이 왕성하여 자라고 눕히면 자람이 멈춥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도 한 송이를 키우기 위한 잎 12장 내외라면 개화 전에는 대여섯 잎을 두고 적심하였습니다. 일단 자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의 포도 송이는 그 잎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차차 포도가 결실되고 커지면 마디 사이에 나는 새 잎과 위에서 연장하여 잎수를 확보하면 됩니다. 포도 결실을 살펴보면 줄기가 왕성하게 큰 곳에는 포도송이가 별로 작습니다. 포도송이 볼펜 굵기보다 더 굵은 술은 포도 개화 전에 제거합니다. 그런 줄기는 열매를 달려는 생식 생장보다 줄기가 자라는 영양 생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실도 심지어 알속기 및 봉지까지 다 싸고 신초 줄기도 길어져서 직립은 하지 않고 둥글게 말아 올렸습니다. 알을 떨구는 중요한 고비는 넘겼고 줄기 길이도 길어 꼭 수직으로는 뻗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도는 한 줄기에 2송이씩 단 것이 많습니다. 여기 포도송이 위로 이렇게 본잎과 잎마디 사이에 난 새 잎을 두었습니다. 한번 세어볼까요? 모두 세어보니 본잎이 16장이군요. 이 많은 포도 줄기 적심을 일일이 세어서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차차 잎마다 마디 사이도 새 잎이 나니 잎수가 모자라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처럼 이 줄기에 잎을 29장, 36장, 더 나아가서는 줄기가 뻗는 대로 거기에 잎이 달리는 대로 그대로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 해답은 앞에서 얘기한 제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통제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두면 이 포도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 신나게 순을 뻗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식생장에서 벗어나 영양생장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당연히 달고 있던 포도송이도 또 알맹이들 떨어뜨리고, 이런 현상은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 포도가 처한 토양 환경이나 줄기가 뻗어가는 각도나 방향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길이, 같은 잎수가 늘어나도 옆으로 뻗는 것과 위로 뻗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무는 위로 뻗을수록 양분 흐름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토양의 질소 공급 그리고 장마가 더해지면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 되겠죠. 여러 과수를 키워볼수록 과수 재배 경험이 많아질수록 느낀 것은 과일나무는 틈만 나면 농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심지어 달았던 열매를 떨어뜨리고 자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얼마나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도 차이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열매로 양분을 적게 보내서 자람이 오히려 느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라는 줄기에 양분을 보내고 포도송이를 아주 적게 보내어 송이 알갱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송이 전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옛날에 짓던 매실 농장, 복숭아 농장, 사과 농장, 지금은 주인이 없이 그대로 방치된 농장들이 눈에 띕니다. 차를 세우고 살펴보면 그 옛날에 주인이 관리할 때는 탐스런 과일이 달리던 것이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달린 과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놈들이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지금 신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 돌아선 거죠. 왜 이 이야기까지 하나? 텃밭에서 키우는 대추, 감, 사과 안 열린다는 얘기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나무는 자라기만 하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결의 열쇠를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늘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포도 꽃들이 현상 해결책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뒷전을 하고 붕소, 시비 등 온갖 것 도움된다는 것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개화시, 꽃들이 고비까지는 줄기를 수평으로 유인하고 몇잎 두고 적심하여 이 포도로 하여금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니 금방 해결된 셈입니다.